이동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우근입니다. 자, 오늘 7월 1일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일단은 3,100포인트 거래소 3,100포인트까지는 이제 트라이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58% 상승한 3,089포인트,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0.28% 상승한 78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투자 주체별 동향을 보시면 거래소가 기관이 좀 4,700억 들어왔고, 외국인은 장 초반에 매도세를 유지하다가 막판에 약간 소액으로 들어왔고, 개인은 매도세, 코스닥은 기관 소액으로 들어온 모습이고, 선물은 이제 개인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3,300포인트까지 달려갈 가능성은 높은데, 기관들, 외국인들의 수급과 개인의 수급이 지금 엇나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가긴 갈 건데, 개인들의 수급을 굉장히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랐을 때 따라 붙으면 힘들어지는 게, 올랐을 때는 또 개인 외국인들 다 밀어버린 다음에 이제 매도를 보일 거고, 또 떨궜을 때, 주가를 떨궜을 때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을 잡아주면서 끌어올리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는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 좋은 종목은 오히려 음봉시 매수하는 관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나쁘진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보면은요, 시장에 대한 차트적인 모습을 보면, 어차피 코스피는 이제 6월달에 양봉으로 뽑아 올렸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는 이제 3,300 빠지는 어쨌든 트라이 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그래서 3,300까지 간다고 했을 때 뭐 3,500과 4,000은 뭐 금방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3,300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7월달 내지는 8월달에는 좀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한번 트라이는 할 수 있겠지만,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트라이는 할 수 있겠지만 3,300포인트를 단숨이 넘고 이제 뻗어나가는 그림이 나오려면 일단은 7, 8월 조정에 대한 국면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근데 7, 8월에 조정에 대한 국면이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뉴스냐면 이제 7, 8월 달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디폴트까지 가냐 마냐는 얘기가 지금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뉴스들로 인해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이 신용등급에 대한 이 강등과 또 디폴트, 이런 뉴스 나오면 증시는 필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어쨌든 3,300포인트까지 갔을 때 모두가 환호하고 희열에 젖어 있을 때, 오히려 그때 여러분들이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300포인트까지 갔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는 것들은 수익 실현 하시면서,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때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맞지, 3,3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해서 모두가 포모가 돼서 3,500포인트, 4,000포인트 간다라고 따라붙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 8월 달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 나오겠지만, 따라붙으면 안 된다는 게, 7월 초는 강하다가 7월 말에 갑자기 어떤 이 악재가 나면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줍줍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휴가 시즌이고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더들의 어떤 이 활동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거래량도 좀 말라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굳이 시장에 이 주체들이 끌어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7, 8월 달은 정구점 갱신, 신고가 갱신의 가능성 높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7월달에 어떤 종목군들을 노려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볼만하죠. LGCLS 같은 경우도 어제는 좀 빠졌지만 오늘 또 반등의 국미가 강했고요. 또 하나투자증권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관심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산일전기, 일진전기 다 괜찮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부분이 약간 아직까지 이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유한양행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도 괜찮죠. 루닉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닥을 확실히 잡은 것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봇주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원전 관련주가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수도 오늘 결과적으로는 이제 많이 떨어진 모습들. 그래서 우리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많이 조금 이제 올랐던 부분이라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떨어지는 거 좀 바닥을 좀 만드는 거 보고 나서 재진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AI 관련주나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기타 관련주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관련주들은 조금 더 제가 며칠 더 좀 지켜본 다음에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요런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에 띄는 종목군들 몇 개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다날이 상한가를 갖다 풀렸죠. 다날이 상한가를 좀 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상한가가 이제 그 장후장에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좀 풀리긴 했는데, 다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는 이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거.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 한 번 더 위로 쏠 수 있거든요. 근데 쏘고 나서 우리가 조금 분할 매수하는 관점을 끌고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따라붙는 것보다는 일단은 차라리 내일 차례 조정이 세게 나오면서 오전에 밀렸을 때로 접근하면 후반부에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날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헥토 파이낸셜 같은 기업들이나,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도 오늘 또 장 후반에 좀 모습이 좀 괜찮았는데, 하나투자증권이 장 후반에 또 넥스트 트레이더는 7,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좀 여전히 좀 잘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엑스트레이드에서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지만 8%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게 월 초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 그달에는 주도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55,000원에서 5만원 사이까지, 사이까지는 저 조정에 대한 국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건 좋겠지만, 지금에서는 매수하는 거는 기회비용도 크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좀 타이밍이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AI 쪽 네이버 같은 종목이 지금은 오히려 나아요. 특히 내일 5일선 위로 안착하게 되면 네이버는 강력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되긴 하거든요. 물론 요즘에 하루 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5일선 위로 안착하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한번 뭐 매수를 해보고,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분할 매수해서 끌고 가면 30만원은 제가 봐서는 충분히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DS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도 전 괜찮아요. 5일선 위로 올라탈 때 팔아도 괜찮고, 뭐 돌파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 SDS는 20만원 위까지, 그 다음에 네이버는 30만원 위까지 트라이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주사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뭐 효성그룹주들 중에서 HS 효성 이런 것들도 상한가를 가는 모습인데, 지주사 관련주들은 여전히 코스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3,300이란 트라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300까지 갔을 때 지주사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여러가지 지주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딩스 관련주들, 이런 홀딩스 관련주들은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뭐 일진, 뭐 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추가적 랠리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원익홀딩스, 로봇 관련주도 몇 개 있지만 원익홀딩스, 그 다음에 뭐 한국금융지주. 근데 좀 무거운 것들은 사실 이제 메이저급들이 이제 좀 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것보다는 좀 가벼운 종목군들을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삼양홀딩스 이런 것들, 롯데, 지주 많이 못 올라갔던, 소외됐던 이런 기업들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자산 가치가 높은 상법 계정화 수혜주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롯데, 칠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세계,
뭐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높은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이제 코스피 종목군들도 좋은데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전력 인프라 관련주,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긴 하네요. 오늘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볼만 하고 산일전기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남북 경영주들 현대 엘리베이터도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신석재 이것도 반등 타이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 이것도 어쨌든 트럼프가 북한과의 어떤 러브콜을 좀 나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협주는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대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조금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뭐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이런 기업들은 또 나중에 HD 현대건설기계는 오늘 좀 거래 정지 상태가 됐네요. 합병 소식이 있어가지고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 인프라코 합병 소식이 있어서 거래 정지가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건설기계 관련주도 안보 경영주를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왔어요. 포스코 퓨처엠.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주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조금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스코 퓨지스,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제가 포스코 홀딩스 이전에 말씀드린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단 30만원 위까지는 트라이 할 수 있으니까 포스코 홀딩스 들고 오신 분들은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에코프로 BM과 같은 에코프로 관련주도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조금 움직여질 수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어쨌든 차세대 배터리 관련주가 그나마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애경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이 조금 더 반등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이제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 시간이 점점 오고 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그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또 있고, 이 30만원 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리에선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 있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 입형을 돌파하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로부터 수혜를 입는 종목군들이 낫겠죠.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네오셈 이런 기업들이 조금 나은데, 네오셈은 CXL 관련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 수혜를 입지는 못하고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도 HBM이라는 이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나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 그나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NS텍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전략. 그런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반도체가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삼성전자에서 어떤 얘기 하느냐,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긴 할 것 같지만 지금부터 모아가는 것도 반도체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이제 수급이 이제 곧 물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준비될 거는 제약바이오 쪽이죠. 셀트리온이나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테오젠 이렇게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의미 있는 건 ST팜이 오늘 강하게 오늘 치고 올라왔어요. ST팜의 이 바다가 잦은 거를 봐서 제약바이오 쪽도 어쨌든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주목을 해보고, 로봇 관련주도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휴림로봇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휴림로봇은 조금 더 음봉이 나오면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주사, 저 PBR, 그 다음에 그
전력 인프라 이런 관련주들, 대형주들 이런 거 좀 주목해 보고 코스닥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그죠? 스테이블 코인이랑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그다음에 일부 2차 전지 관련주, 여러 관련주를 좀 주목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차피 7월 시작 첫거래이기 때문에 한 이틀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이번 달에 좀 주도주가 될지, 또 하반기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텀을 두고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잘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조금 더 우상향이라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주사나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정을 대비하자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